주혁아, 나 재호야. 나 맞선임이잖아. 와, 정말 세상 좁다.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일이 이렇게 잘 풀리려고 하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주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악몽처럼 생생했죠. 회의실 문 앞에 서 있는 조재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주혁의 머릿속에는 군대 시절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숨이 멎는 듯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악몽 속에서만 보던 그 얼굴이 이제는 현실에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눈빛에는 그날의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저 반가움만 가득했죠. 내가 우리 프로젝트 담당자였어? 이거 정말 운명인데. 주혁의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생은 실전이었고 그 끔찍했던 실전이 다시 시작되려 했습니다. 새벽 3시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은 채 박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폈죠. 익숙한 침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내 김민서의 모습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또 그 꿈이군. 중얼거리며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날의 악몽은 주혁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40세의 나이에 대기업 개발팀 부장으로 승진한 주혁은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차,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하지만 그 어떤 성공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를 완전히 지워줄 순 없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민서가 주혁의 얼굴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또 잠 못 잤어? 얼굴이 안 좋네. 아니, 괜찮아. 요즘 프로젝트 마무리 때문에 조금 피곤한가 봐. 주혁은 미소로 답했지만 민서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승진했다고 모든 걸 다 짊어지려 하지 말고. 민서가 주혁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걱정 마. 이번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하면 우리 둘이 여행 가자. 주혁이 민서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약속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주혁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회의에 참석했어요. 개발팀 부장으로서 주혁의 의견은 중요했고 동료들은 그의 전문성을 신뢰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민호 본부장이 주혁을 따로 불렀죠. 주혁 씨, 이번에 새로운 서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하청업체 선정건 맡아줄 수 있나? 규모가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라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민호 본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맡아보겠습니다. 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맡기는 것은 승진 후 주혁의 능력을 인정받은 증거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주혁은 민서에게 새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처음으로 큰 프로젝트의 하청업체 선정권을 맡게 됐어. 회사에서 나를 믿어주는 것 같아. 당연하지. 우리 주혁이가 얼마나 일 잘하는데. 민서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이번에 정말 잘 될 거야. 식사 후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동안 주혁은 민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겠지만 주혁에게는 소중한 행복이었죠.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어떤 폭풍 우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어요. 잠들기 전 주혁은 내일부터 시작될 하청업체 제안서 검토를 위해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업체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곳을 찾아야 했죠. 주혁은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중요시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도덕성은 그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된 이유였으니까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운 주역의 머릿속에는 온갖 숫자와 기술 사양이 맴돌았어요. 곁에서 민서가 편안하게 숨을 쉬는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은 악몽 없이 편안한 밤이길 그렇게 바라며 눈을 감았죠. 하청업체 선정을 위한 첫 미팅 날이 밝았습니다. 주역은 회의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총 5개 업체의 담당자들을 만나는 일정이었고 첫 순서는 테크노바라는 신생 기업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기술력이 괜찮아 보였지만 실제 면담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죠. 안녕하세요, 박 부장님. 테크노바에서 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주역이 고개를 들어 인사하려던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테크노바 영업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주역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10년 전 군대에서의 그 얼굴. 조재호. 주역의 악몽 속에 항상 등장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주혁? 재호가 주역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같은 소대였던 박주혁 맞지? 세상 참 좁네. 주역은 얼어붙은 미소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1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귓가에서는 당시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박 부장님이랑 저희 재호 팀장님이 아는 사이셨나 봐요. 함께 온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재호는 의자에 앉으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군대에서 정말 친하게 지냈어. 그렇지, 주혁아? 주혁은 가까스로 목소리를 찾았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공적인 자리니까 존칭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래. 역시 대기업 부장님이 되셨으니 예의 범절도 달라지셨군요. 재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미묘한 비꼼이 느껴졌습니다. 미팅이 시작되었고 재호는 테크노바의 기술력과 제안 내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주역의 귀에는 재호의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10년 전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희는 다른 업체보다 15% 저렴한 가격에 더 높은 성능을 보장합니다. 재호가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마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혁 씨, 아니, 박 부장님과의 인연도 있으니 더 책임감 있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말에 주역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재호는 자신들의 과거 관계를 이용해 사업상 이득을 보려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마치 자신들이 정말 친했던 것처럼 포장하면서 조 팀장님, 업무와 사적인 관계는 별개입니다. 저희 회사는 철저히 능력과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하청업체를 선정합니다. 주역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재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여유로운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일하기 더 편하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함께 고생했던 사이니까. 함께 고생했다고? 주역의 머릿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재호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과거를 미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자신이 주역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미팅이 끝나고 재호가 악수를 청했을 때 주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형식적인 악수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재호의 손을 잡는 순간 주역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잘 부탁해, 주역아. 아, 박 부장님. 재호가 윙크하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나중에 술 한잔 해야지. 주혁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재호가 사라진 후에야 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공포와 수치심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테크노바의 제안서를 검토하면서 주혁은 재호의 회사가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전문가인 주혁의 눈에는 여러 허점이 보였어요. 서버 확장성에 대한 계획이 미흡했고 보안 프로토콜도 최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15% 저렴하다던 가격도 실제로는 구현 불가능한 조건이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제안이야. 주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다른 업체들의 제안서와 비교해도 테크노바는 객관적으로 밀리는 수준이었습니다. 밤새 서류를 검토하던 주혁은 문득 시계를 보았어요. 새벽 2시. 평소라면 진작 잠들었을 시간이지만 재호와의 만남 이후 불면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군대 시절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당시 조교였던 재호의 비인간적인 행동들, 특히 주혁을 표적 삼아 집중적으로 괴롭혔던 날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인격적 모욕과 끝없는 따돌림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쳐 보였습니다. 이제와 그때 일을 꺼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주혁은 자문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지. 다음 날 회사에서 주혁은 다른 하청 업체들과의 미팅을 이어갔습니다.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재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동안에도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어요. 주혁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재호의 웃는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저기 한 끼 같이 해도 될까? 오랜만에 만난 전우니까. 재호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친근하게 말했어요. 주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전문가답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우리 테크노바가 대기업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어. 이번에 너희 회사랑 계약하면 정말 좋은 파트너십이 될 거야. 재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다. 여러 업체를 비교해봐야 해서요. 주혁이 건조하게 답했어요. 재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유리하지 않겠어? 군대에서 내가 널 많이 챙겨줬잖아. 그 말에 주혁의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이 부러질 뻔했어요. 챙겨줬다고? 주혁의 머릿속에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재호는 정말 자신이 했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조 팀장님, 제 기억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주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재호는 그 말을 무시하고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인연도 있으니 잘 좀 봐줘. 이번에 우리 회사가 너희와 계약하면 내 입지도 더 올라갈 거고. 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업무는 업무고 개인적인 인연은 별개입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주혁은 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호의 회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직업 윤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재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내가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건 전문가로서 실패하는 거야. 저녁의 퇴근길,
주역은 핸드폰에 걸려온 재호의 전화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저기, 주역아. 오늘 술 한잔 할까? 우리 테크노바 제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재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개인 약속이 있어서요. 주역이 거절했어요. 아쉽네. 그럼 내일은 어때? 아니면 주말에도 괜찮고.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거 가지고 딱딱하게 굴 필요 없잖아. 재호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일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주역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차 안에서 주역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재호는 과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그 관계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역이 거절할수록 더욱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이대로 객관적으로만 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역의 머릿속에 복수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냈어요. 난 전문가이고 개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집에 돌아온 주역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서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주역의 어두운 표정에 곧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민서가 주역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물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졌어. 주역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대답했어요. 민서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세히 말해줄래? 요즘 밤에도 계속 뒤척이더라고. 분명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는 아닌 것 같은데. 주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군대에서 날 괴롭혔던 그 조교. 기억해? 당연하지. 내가 군대 있을 때 유일하게 전화 통화해서 울었던 그날. 어떻게 잊겠어? 민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하청업체 미팅에 나타났어. 10년 만이야. 주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민서가 놀라서 주역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조재호, 대체 어쩌다. 주역은 재호와의 만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재호가 자신을 알아보고 마치 옛 친구인 양 행동하는 것, 과거를 미화하며 업무상 특혜를 바라는 태도, 그리고 그의 회사가 실제로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공사 구분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주역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객관적으로 그냥 그 사람 회사 탈락시키면 되잖아. 하지만 업무적으로는 주역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주역아, 민서가 주역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인생은 실전이야.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 지금 확실히 복수해야만 과거를 끝낼 수 있어. 민서의 단호한 말에 주역은 놀랐습니다. 항상 이해심 많고 부드러운 민서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어요. 넌 그 사람이 군대에서 내게 한 짓을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못 잊어. 민서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내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던 그 일들, 다른 동료들 앞에서의 모욕, 끝없는 따돌림, 그리고 그 비인간적인 행동들. 주역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의 기억들이 다시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주역은 새로운 이등병이었고 조교였던 재호는 권력을 남용해 주역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정신적 학대와 지속적인 모욕은 주역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다른 동료들 앞에서의 공개적 망신과 인격 모독은 주역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었죠. 그리고 가장 화나는 건 민서가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한 짓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야. 너한테 그런 끔찍한 기억을 남겼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왔다는 거지. 주역은 민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괴로웠어요. 자신에게는 1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남긴 일이 재호에게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소한 일이었다는 사실. 게다가 이제 와서 그 관계를 이용해 특혜를 바라다니. 민서가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여가,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과거와 제대로 마주할 기회야. 주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서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주역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힐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상처를 직면하지 않고 억지로 외면해왔을 뿐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건 전문가로서. 주역이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지금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야.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전문가니까 더 잘 알 수 있잖아. 그 사람 회사가 정말 능력이 있어? 객관적으로 봐도 선정될 만한 회사야? 주역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다른 업체들보다 기술력이 떨어져. 가격도 현실성 없이 낮게 책정했고, 그럼 그대로 평가하면 되잖아. 그게 바로 공정한 거야. 민서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마.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짓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게 해줘. 주역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복수심이 서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민서의 말처럼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와 마주할 기회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주역이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계속 악몽을 꾸며 살아야 할 거야. 이제 제대로 끝을 내야겠어. 민서는 주역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항상 내 편이야. 우리 함께 이 일을 끝내자. 그날 밤 주역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결정을 내리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죠. 이제 주역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대신 능동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역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테크노바의 제안서를 다시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기술적 결함을 찾는 것을 넘어 치명적인 약점들을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서버 확장성 계획이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이고 보안 프로토콜도 최신 기준에 크게 미달해. 주역은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어요. 5번의 미팅에서 재호가 했던 모든 발언들도 정리했습니다. 특히 구현 불가능한 약속들과 명백한 과장, 심지어 거짓말에 가까운 내용들을 증거와 함께 문서화했어요. 주역은 다른 업체들의 제안서도 공정하게 검토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테크노바는 최하위권이었어요. 승부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지만 주역은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주역은 테크노바의 기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호가 아닌 다른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회사의 실제 역량을 확인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기술 담당자는 재호가 약속한 많은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구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주역은 민서에게 하루 동안의 진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테크노바의 약점들을 모두 찾아냈어. 객관적으로 봐도 최악의 업체야. 역시 우리 주역이. 민서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야? 최종 업체 선정 회의가 다음 주 수요일이야.
그때 모든 것을 공개할 거야. 주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업무적으로 탈락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재호가 자신의 과거 행동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어. 민서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그럼 직접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어때?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오히려 내가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 더 교묘한 방법이 필요해. 그럼, 민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재호가 너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건 어때? 모욕감, 공개적인 망신. 하지만 완전히 업무적인 맥락에서 주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민서의 제안은 완벽했어요. 정확해. 그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의 전문성과 능력을 의심받게 만들면 돼. 그것도 완전히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이후 며칠 동안 주혁은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재호의 제안에서 발견된 모든 문제점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정리했어요. 특히 재호가 미팅에서 자신 있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재호는 계속해서 주혁에게 접근했어요. 전화, 문자, 심지어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매번 재호는 과거 군대 시절을 미화하며 우리가 함께 고생했던 시간을 강조했죠. 주혁아, 솔직히 말해봐. 우리 테크노바 가능성 있지? 어느 날 재호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주혁을 붙잡고 물었어요. 주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검토 중이에요. 최종 결정은 회의에서 결정될 거고요. 역시 공적으로 답하는구나. 하지만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거 가지고 딱딱하게 굴 필요 없잖아. 군대에서도 내가 항상 진지했지. 재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주혁은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곧 내가 한 말들을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집에 돌아와 주혁은 최종 전략을 세웠어요. 민서야, 내가 최종 회의에 민호 본부장님을 초대할 거야. 그러면 재호가 친분을 내세우기 더 어려워질 거고. 좋은 생각이야. 민서가 박수를 쳤습니다. 객관적인 공정성을 더 강조할 수 있겠네. 그리고 회의 중간에 재호가 말실수를 하도록 유도할 거야. 그가 나에게 특혜를 바라는 발언을 하게 만든 다음 그 순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단호하게 거부할 거야. 주혁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예전에 우유부단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주혁은 민서와 함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했어요. 모든 자료는 철저히 사실에 기반했고 주관적인 감정은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재호와 테크노바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었죠. 마지막으로 확인해봐. 주혁이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점도 없어? 혹시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민서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완벽해. 전혀 감정적이지 않고 오직 전문적인 판단만 담겨 있어. 오히려 너무 냉정해 보일 정도야. 주혁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완전히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으로 재호를 무너뜨리는 거지. 마침내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주혁은 이번 주 수요일 최종 업체 선정 회의를 기다리며 차분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악몽이 곧 끝날 것이라는 예감에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수요일 아침 주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최종 업체 선정 회의는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민호 본부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본부장님. 주혁이 인사했어요. 민호 본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한 회의니까 주혁 씨가 초대해서 더 관심이 가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해서요. 주혁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개발팀 팀원들과 각 하청업체 담당자들이 속속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호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입장했어요. 주혁을 발견한 재호는 눈짓으로 인사하며 씩 웃었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혁이 회의를 진행했어요. 오늘은 서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하청업체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민호 본부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으니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혁은 먼저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술력, 가격, 실현 가능성,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었어요. 그런 다음 5개 업체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바입니다. 주혁이 재호의 회사 로고가 있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재호는 자신감 있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테크노바의 제안은 가격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들보다 15% 낮은 가격을 제시했죠. 주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주혁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테크노바 제안서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지적했습니다. 서버 확장성 계획의 비현실성, 미흡한 보안 프로토콜, 그리고 구현 불가능한 가격 조건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설명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테크노바가 제시한 인력 배치 계획입니다. 주혁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실제 필요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의실 내부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개발팀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혁의 분석에 동의했고, 민호 본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어요. 재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테크노바가 주장한 기술력에 대해서도 실제 구현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상당 부분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혁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테크노바는 신생 기업이지만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 결과입니다. 조 팀장님. 주혁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에 근거한 결론입니다. 재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점점 초조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기사와의 협업에 특별한 열의가 있습니다. 특히 박 부장님과 저는 군대 시절부터 알던 사이라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혁은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 팀장님, 개인적인 관계가 업무적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재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친한 사이였던가요?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재호에게 향했어요.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물론, 그렇지. 우리는 같은 소대에서. 재호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조 팀장님은 당시 조교였고, 저는 새로운 이등병이었습니다. 상하 관계였을 뿐, 친분이라 부를 만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주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본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조 팀장님, 업무적 결정에 사적인 관계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단지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려던 것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호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혁 씨, 계속 진행해 주세요. 주혁은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테크노바는 현 시점에서 저희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술력, 인력 배치, 그리고 실현 가능성 모든 면에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어서 주혁은 나머지 업체들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고, 최종적으로 다른 하청업체를 추천했어요. 재호는 회의 내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동안 재호는 주혁에게 다가왔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재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바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죠. 주혁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잠깐만. 재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마침 민호 본부장이 주혁을 부르는 소리에 대화는 끊겼습니다. 주혁 씨, 잘했어요. 매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민호 본부장이 칭찬했어요. 특히 사적인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한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주혁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주혁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첫 번째 단계의 복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재호의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주혁이 우리가 그렇게 친한 사이였던가요? 라고 말했을 때의 충격받은 표정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죠. 주혁은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 단계 완료. 오늘 저녁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재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지 이틀 후 주혁의 예상대로 민호 본부장은 주혁의 분석과 추천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테크노바는 공식적으로 탈락 통보를 받았고 주혁이 추천한 다른 업체가 하청 계약을 따냈어요. 축하해, 주혁이. 민서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승리야. 주혁은 미소 지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 재호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보려고 해. 주혁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회사 내 정보망을 통해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테크노바 내에서 재호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가 큰 소리로 박 부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계약은 따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장담했던 탓에 탈락 책임이 전적으로 재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주혁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주혁아, 방금 재호한테서 전화 받았어. 민서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내 번호를? 주혁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마 인터넷으로 찾아낸 것 같아. 너한테 직접 연락이 안 되니까 나한테 온 거지.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완전 절박해 보여.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라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하더라고. 주혁은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내가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다고 했어. 7시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민서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주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저녁 7시 주혁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재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단 며칠 만에 그의 모습은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불안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와줘서 고마워, 주혁아.
재호가 주역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주역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재호를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나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나 때문에 계약을 놓쳤다고 모든 책임을 묻고 있어. 다음 주까지 다른 계약을 따오지 못하면 잘릴지도 몰라. 그래서 주역이 무덤덤하게 물었어요. 혹시 너희 회사에 다른 프로젝트는 없을까? 아니면 내가 딴 데서 계약 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라도. 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주역은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조재호 씨, 왜 내가 당신을 도와야 하죠? 재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같이 뭘 했죠? 주역이 차갑게 물었어요. 당신이 조교로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세요? 재호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게 군대니까 모두 다 힘들었잖아. 나도 내 윗사람들한테 시달렸고. 아니요, 모두가 당신처럼 대하진 않았어요. 주역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권력을 남용해 저를 표적으로 삼았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모욕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기억조차 못하는 것 같네요.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나 그땐 그냥 군대 문화라고 생각했어.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당신 때문에 제가 10년 넘게 악몽에 시달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역이 재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에게는 잊혀진 사소한 일이 저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재호는 말을 잃은 채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실감하는 것 같았어요. 제발, 미안해. 재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몰랐어. 내가 그렇게까지 했다니. 용서해줘, 주역아. 주역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진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사과하는 이유도 진심으로 반성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해서잖아요. 아니야,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재호의 눈에 간절함이 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뭐든지 할게. 주역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조재호 씨, 당신의 회사가 탈락한 이유는 순전히 업무적 역량 부족 때문이에요. 개인 감정이 들어갈 여지는 없었죠. 그리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재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지? 주역은 마지막으로 재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인생은 실전이라던데 이제 실전을 경험하게 됐네요. 그 말을 남기고 주역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가슴속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무게가 마침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역은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어땠어? 민서가 궁금해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해 주길 바랐어. 하지만 그건 진심에서 우러나온 뉘우침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해서였을 뿐이야. 주역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와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됐어. 더 이상 그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자랑스러워, 주역아. 민서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 함께 저녁 먹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요리 준비했어. 주역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금방 갈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주역은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역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밤에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얼굴색이 훨씬 좋아졌네. 동료인 김 과장이 점심시간에 말했어요. 이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주역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봐. 사무실에서는 서버 인프라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주역이 선정한 하청업체는 전문성과 성실함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호 본부장도 주역의 판단력을 높이 평가했죠. 주역 씨 덕분에 프로젝트가 아주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민호 본부장이 회의 후 주역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중요한 결정들은 주역 씨에게 맡길 생각입니다. 주역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팀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날 저녁 주역은 민서와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했어요. 결혼 기념일은 아니었지만 주역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특별한 저녁을 준비한 거야? 민서가 와인 잔을 들며 물었어요. 주역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고 싶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있어 정말 고마워.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네. 예전에 주역이라면 이런 감상적인 말 안 했을 텐데. 맞아. 주역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은 것 같아.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억누르고 살았던 것 같아.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봄의 서늘한 공기가 기분 좋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재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민서가 문득 물었어요. 아직도 화가 나? 주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 아무런 감정도 안 들어. 화도 분노도 없어졌어. 그냥 그는 이제 내 삶과 무관한 사람일 뿐이야. 그게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지. 민서가 주역의 손을 꼭 잡았어요. 완전히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켰습니다. 편안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안정감을 공유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주역이 문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렇게 단호하게 나를 등 떠밀 수 있었어? 평소에 너는 그렇게 강경한 스타일이 아닌데. 민서가 살짝 웃었어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악몽에 시달리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때로는 강하게 밀어줘야 할 때도 있잖아. 주역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민서의 지지가 없었다면 그는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악몽은 안 꾸게 될 것 같아. 주역이 민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민서는 주역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를 털어냈어. 수고했어. 그날 밤 주역은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밤을 보냈어요. 더 이상 악몽도 식은땀도 없었습니다. 대신 평화로운 꿈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기쁨을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주역은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민서가 아직 평온하게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며 주역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진정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역은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민서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어요.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응, 오늘은 특별히 상쾌한 아침이야. 주역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화창한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휴가 계획 세워볼까? 주역이 제안했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 이제 다녀올 때가 된 것 같아. 민서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그래, 어디로 갈까? 두 사람은 즐겁게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주역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인생은 실전입니다. 때로는 아픈 상처를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역경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죠. 주역은 이제 진정으로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